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희 원장입니다. 네,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의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재수술은 좀 이게 처음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수술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케이스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유착도 심하다든지, 뭐 피부가 조직이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있어야겠죠. 처음 수술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몇 번 익숙하다 보면은 웬만한 처음 수술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재수술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의 상태랑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서 상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경우도 많아갖고 당황스럽고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도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도 훨씬 더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많이 하고 이제 잘하는 의사들일수록 어느 정도 연륜도 좀 있어야 되고 경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또 경험만 많다고 또 재수술을 잘하느냐? 그런 나이 든 의사들이 다 재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은 우선 일단 경험도 많아야 되겠고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널 논문도 많이 공부하고 학회 같은 데도 열심히 좀 참석을 하고 그래서 항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수술 방법도 바꿔봐야 돼요. 항상 내가 했던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 방법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방법이 더 나면 당연히 수술 방법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의사들만이 재수술을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경험도 쌓여야 되지만 자기만의 방법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재수술을 잘할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재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의 또 자질 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보통 의사들은 공부만 잘해갖고 이제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형외과 의사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손재주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뭐 의사들끼리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뭐 곰손이다 뭐 그런 농담도 하는데 이게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또 그게 또 이제 손에서 구현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손으로 직접 이제 구현을 하는 거는 또 약간 좀 그거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수술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손재주. 근데 손재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노력을 하면은 이제 손재주도 좀 늘어나긴 하는데 또 어느 정도 타고난 거를 또 극복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성형외과 의사의 조건은 뭐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연구도 해야 되지만 타고난 손재주도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야 되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수술, 뭐 재수술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을 전반적인 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형수술이나 그런 재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박자, 그러니까는 노력하고 연구하는 거 플러스 이제 선천적인 손재주, 또 후천적으로 항상 더 많이 경험을 쌓고 그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고 융합이 돼야지만이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게 뭐 자화자찬인 것 같긴 하지만 제 스스로는 굉장히 저는 손재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사보다는 좀 미대나 뭐 그런 거 만들기 쪽, 그리기 쪽 그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사실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많이 그리고 무슨 뭐 조립식이라든지 무슨 물건 같은 거를 항상 부쉈다 다시 조립했다 그런 것들 뭐 당연히 뭐 레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손재주들이 저는 좀 남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다면은 뭐 과가 굉장히 많죠. 의사 뭐 내과, 소아과, 뭐 산부인과부터 해서 굉장히 의대는 과가 많은데 당연히 저는 의대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성형외과 의사 돼야겠다. 다른 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 적성에 맞는 과는 유일하게 성형외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에 입학하자부터 어떻게 하면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가 항상 그것만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타고난 손재주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형외과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재수술 환자들을 이제 많이 접하는데 재수술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제 희망사항,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으로 제발 좀 끝내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환자들의 희망사항이 사실 재수술 환자들은 가장 절실한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 의사가 더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도 이거를 뭐 2번, 3번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사들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재수술을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느냐?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그냥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케이스에 따라서는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뭐 2번 더 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보통 이제 눈 수술로 예를 든다면 이제 눈 수술 중에 쌍꺼풀이 너무 크고 두꺼워서 흔히들 뭐 소세지라고 그러죠.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엊그제 수술한 그런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눈을 가진 케이스들이 가끔 종종 오는데 그런 경우 환자들이 선생님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한 번으로 안 되고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피부 여유라는 거는 뭐 수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피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지 수술로 없던 피부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 일단 한번 좀 어느 정도 초기에 좀 자연스럽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어색한 걸 좀 덜 어색하게 만들어주고 좀 몇 년 지나면서 피부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의 경우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2번, 3번에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재수술인데도 이게 워낙에 겉으로 보기에 이게 속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르니까는 우선 일단은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춰놓고 나중에 또 회복되는 걸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과하지 않게 뭐 한두 포인트 정도 잡으면서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수술 같은 경우는 뭐 환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의사도 한 번으로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만은 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한 번, 2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더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